오늘의 보험 핫이슈는요. 13월의 월급까지 두둑하게 연금저축입니다. 노후 생활비를 탄탄하게 준비하는 방법부터 또 세금을 관리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연금저축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026676-022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8181, 샵 8181 누르시고 문자창에 연금 이렇게만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13월의 월급까지 두둑하게 연금저축 준비하는 방법 지금부터 파헤쳐 보도록 할 텐데요. 그런데 또 이런 질문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성일 전문가님. 사실 네. 국민연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국가에서 주겠다고 하는데 굳이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나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고민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도 네. 이제 노후 생활비는 3층 구조로 준비하는 게 좋다. 그래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이 3층 구조를 준비하셔야 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또 그래도 국민연금이라도 있으니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 반드시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방송 보시고 계시는 주부님들도 국민연금은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제가 드려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지만 또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국민연금은 소득의 재분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내신다고 많이 받는 게 아니라 많이 내신 분들은 오히려 좀 덜 내신 분들의 연금을 또 채워드리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소득이 많으신 분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불만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국민연금 고갈된다라는 얘기 맨날 이제 뉴스에도 나오는 얘기들이기도 하죠. 물론 이제 국민연금 재원이 고갈되지 않기 위해서 또 투자도 잘하고 이런 걸 기대해야 되겠지만 문제는 그런 재원에 대한 관리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런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우리의 은퇴 직전의 소득 대비해서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를 해결해 줄 것이냐. 이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40%까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은퇴 직전에 소득이 200만 원이다. 그럼 국민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건 한 8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80만 원 가지고 노후 생활비를 쓴다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부족하게 느껴져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경제TV 보면서 주식도 투자하시고 부동산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최근 2월 달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속이 쓰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라도 노후 생활비를 준비를 하려고 하시는데 그런 결과적으로 이 노후를 이제 국민연금 하나만 가지고 해결하시는 건 굉장히 나중에 내 노후가 훨씬 더 어렵게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은 국민연금에 대한 참 논란이 많습니다. 재원이 곧 고갈이 될 거다 하는 쪽도 있고, 에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국민연금 받을 수 있다 하는 쪽도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국민연금으로만 준비하기에는 노후 생활비가 좀 부족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탄탄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배수민 전문가님, 그렇다면 노후 생활비가 좀 어느 정도 들기에 이렇게 개인연금까지 복층으로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네, 이제 당연히 이제 사람마다 이제 씀씀이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국민연금을 내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 예상 연금액을 이제 조회를 해볼 수가 있어요. 저도 안 그래도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국민연금을 받으실 날이 얼마 남지가 않아서 과거에 한번 조회를 해본 적이 있는데 아버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이런 말이 있어요. 현타가 세게 왔어요. 정말 오래 납입을 하셨는데 이게 생각보다 정말 적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3층 구조로 뭐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다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국민연금은 어찌됐든 월급을 받기 전에 먼저 내잖아요.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알고 있음에도 사실 그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으로 뭔가 이제 자기한테 선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고 개인연금은 조금 이제 팍팍하기 때문에 준비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은 과연 노후에 얼마 정도 생활비가 들까? 이게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는데 1인 기준, 그러니까 개인 기준으로는 최소한 108만 원 정도 있어야 이제 생활이 가능하고 한 153만 원 정도 있어야 조금은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 기준으로는 최소 한 176만 원,
그리고 조금 여유롭다 하면 143만 원 정도 이제 있어야 되는데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이게 이제 다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까지도 또 좀 잘 준비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사실 근데 지금 보시는 이 평균 생활비라는 거는 네. 정말 평균입니다. 이게 도시 생활자들은 훨씬 더 많은 돈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리면 나이 먹어서는 또 시골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살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나이 드시면 시골 가서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병원이 가까우셔야 되고 네.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 사는 그 근처에 계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한데 나이 들어서 시골 내려가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다시 올라오시는 분들이 역기성하시는 분들이 생기잖아요. 많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의 오류에 이렇게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심지어 이 생활비를 국민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은 어차피 그냥 매달 내니까 모르시겠지만 퇴직연금은 또 중간정산 받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네. 그러면 그야말로 개인연금조차도 준비 안 하셨다라고 한다면 국민연금과 집 한 채 말고는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3월의 월급을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지만 13월의 월급이든 13년 후의 월급이든 지금부터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하루라도 빨리 준비하셔야 좀 더 탄탄하게 노후 준비하실 수가 있겠죠. 자, 국민연금뿐이 아니라 이제 개인적으로 연금을 준비해야 한다까지는 모두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민경성 전문가님, 네. 그러면 이 연금 저축이 과연 어떤 거길래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네, 국가에서 연금 준비를 하는데 네. 이 연금 준비를 하면 세금 혜택까지, 세제 혜택까지 주겠다는 상품이거든요. 그런데 이 연금 저축 같은 경우는 보험사에서 팔면 연금 저축 보험이라고 얘기하고요. 증권사에서 판매를 하면 연금 저축 펀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통적인 점은 세제 혜택이 있다는 점이고요. 네. 잘 납입을 하다가 중간에 일시금으로 받거나 해지를 하게 되면 기타 소득세를 부과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을 보시면 보험의 경우는 납입이 의무 납입이에요. 그래서 네. 중간에 중간에 못하게 되면 실효가 됩니다. 네, 유지를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네. 연금 펀드의 경우는 납입이 자유로워요. 그래서 한 번에 400만 원을 넣든 100만 원을 넣든 상관이 없고 네. 아니면 월 꾸준히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예금자 보호가 보험사의 상품은 예금자 보호가 되고 펀드 상품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용 금리를 보면 보험의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운용을 하고 있고요. 네. 펀드의 경우는 실적 배당, 그러니까 펀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난 만큼 가져갈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3월에 보너스를 받고 싶으면 연금 저축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는데 네.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싶으신 분은 보험으로 그리고 좀 공격적 기대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펀드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연금 저축에는 두 가지 종류가 크게 나누면 있습니다. 연금 저축 보험이라는 게 있고 또 연금 저축 펀드라는 게 있는데 조금 더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펀드 쪽으로, 조금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보험 쪽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부터 계속 이제 세제 혜택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배수민 전문가님, 연말정산이 뭔지부터 좀 얘기를 해주셔야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도대체 이 연말정산이 뭐길래 네. 이제 연말정산 딱 하고 나면은 아마 이제 우리 급여소득자분들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걸 받아요. 네. 이제 받게 되면은 막 굉장히 빼곡하게 써 있는데 그렇죠. 하단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뭐 기납부세, 뭐 결정세액, 뭐 차감징수세액 이런 식으로 간략한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감징수세액이라는 곳에 만약에 숫자가 이제 빼기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받을 보너스를 의미하고 거기에 더하기로 되어 있으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납입해야 되는 13월에 폭탄이 되는데 자, 이 연말정산이라는 거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제 저희가 달마다 이제 급여를 받을 때 급여 명세서라는 것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아유, 월급도 별로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떼가는 게 많아. 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달마다 뗐던 세금들과 1년치를 다시 한번 계산을 했을 때 냈어야 되는 세금을 연말에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정말 내야 되는 세금이 많다 그러면은 그만큼 더 납부를 하시는 거고, 만약에 달마다 뗐던 게 더 많다라고 하면 그만큼 차익을 돌려받게 되는데, 이때 이 연금저축이라는 거는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말에 계산했을 때 그만큼 내가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거겠죠. 네.
네, 지금 표를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방송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집중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분들 지금 직장 생활 하시거나 또 프리랜서 또 사업자로 일하고 계신 분들에게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얘기니까요. 표 보시고 노후 준비 또 세제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026676-0222-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요, 박수영일 전문가님, 네. 사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연금저축 상품 가입하면 어차피 받을 때 뭐 다시 토해내야 된다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뭐 연말 그 정산 즈음, 그러니까 네. 한 10월부터 한 12월 사이쯤 되면은 많은 분들이 연말 정산 얘기를 막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일단 받으시죠. 네. 이제 그러시면서 아유 나도 올해는 이렇게 연금저축 내년에는 연금저축 가입해가지고 세액공제도 좀 받고 추가로 이제 IRP 같은 것도 넣어서 300만 원 더 넣어가지고 그렇죠. 세액공제 좀 세금 혜택 좀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반면 네. 지금 물어보신 것처럼 반대로 그거 나중에 지금 받은 거 나중에 다 토해내야 돼 다 세금으로 토한대, 더 토한대, 이런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네. 이런 분들을 두고 저는 이제 좀 심하게 얘기하면 헛똑똑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국가에서 네. 세금 활용해가지고 노후 준비 더 잘하라고 이런 좋은 혜택을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400만 원 채우고 심지어 IRP까지 꽉꽉 채워가지고 700만 원 세액공제 받으시게 된다면 60만 원에다가 더해서 한 40만 원 넘게를 더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도대체 이걸 왜 활용을 안 하시는지 저는 네. 정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오, 그렇군요. 아주 강력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어요. 국가에서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왜 활용을 안 하시냐 이렇게 짚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민경성 전문가님, 네. 이 세 분께서 지금 강조해 주시는 대로 연금 저축이라는 게 이만큼이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데 왜 자꾸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시는 걸까요? 첫 번째는 네. 원청진수의 내용을 보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어렵죠. 그래서 네. 몰라요. 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네. 그냥 회사에 맡겨요. 회사에서 아. 알아서 해주거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챙기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죠. 네. 두 번째는 이게 어쨌든 매달 연금저축을 가입하면 내가 생기지 않았던 지출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저축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알면서도 약간 생활이 빠듯하다 보니까 미리 준비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당장은 여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말씀드려요. 사고는 네. 치고 보고 사고는 쳐봐야 된다고. 왜냐면 어차피 저축이기 때문에 저축이니까. 나중에 예. 날 쓸 돈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고는 네. 쳐야 된다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연금으로 받을 때 네. 연금의 수령하는 연령에 따라서 5.5%에서 3.3%의 세금을 내요. 네. 근데 네. 사실 세액공제 받으면 약 16.5%의 세금 혜택을 받기 때문에 내가 받는 혜택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연금 소득으로 연간 1,200만 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 사실 내가 연금저축 해가지고 나중에 받는데 이게 1,200원 넘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국민연금이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 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 그렇군요. 지금 한 4가지, 5가지 이유로 연금 저축 상품이 왜 유리한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세액 공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배수미 전문가님, 요 연금 저축 같은 금융 상품들은 다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이런 세제 혜택들이 있는 금융 상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담을 들으면서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연말정산 후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면서 상담을 드리기도 하는데 이게 제가 딱 4가지를 좀 오늘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연금저축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간 400만 원 그리고 IRP 계좌까지 300만 원, 그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미 저축을 하고 있으면서 이미 그런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갖고 있으면서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네, 이제 대표적으로 일단 저희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네. 주택 청약 다 준비하시잖아요. 네, 네. 네, 이 주택 청약 같은 경우에는 이 무주택 세대주가 그 주택 청약을 가입하고 그 통장에다가 돈을 납입을 해야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보장성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네. 연간 100만 원 한도로 12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돈 내는 사람이 모두 일치해야 돼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님께서 내주시다가 이제 크고 나서 부모님께서 이제 너가 내라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때 계약자 변경하지 않고 그냥 돈은 돈대로 내는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아. 이제 원래는 2020년도 12월까지 어떤 그 코스닥 벤처 펀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중소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2022년도 12월까지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최대한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세금에 대해서 조금 절세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제가 네.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금융상품들로 먼저 이 세제 혜택을 조금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융 상품의 연금 저축 상품뿐이 아니라 다양하게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있다는 점도 확인해 주셨네요. 자,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 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직 연금 저축 준비하지 않으신 분도 계실 테고요. 그리고 이제 준비해야겠다. 막 마음 먹고 이제 시작해 봐야지 하고 달려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2-6676-0229번 서울 전화 6676-022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샵 8181 샵 8181 누르시고요. 문자창에 연금 이렇게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연락드리고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한 해에 최대 한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박성유 전문가님, 네. 만약에 좀 실제로 음. 연금저축을 준비하신 분과 준비하지 않으신 분, 요 연말정산에서 어느 정도 결과 차이 날지 네. 그 실제 금액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동일한 급여를 받으신다고 가정을 하고 네. 연말정산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신 경우와 제대로 하지 않으신 경우를 한번 동일하게 한번 비교를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총 급여가 4,729만 원 정도 되시는 네. 분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한 분은 요즘에 이제 집 구하기가 워낙 뭐 아련하기가 힘들고 하니까 주택 청약도 하나만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안 하셨어요. 포기했다. 네, 이렇게. 그리고 뭐 고장성 보험도 아까 이제 배수민 전문가 얘기한 것처럼 물려받았는데 네. 계약자 변경도 안 하고 그냥 어머니 이름으로 가입된 거 그냥 이렇게 돈만 따박따박 내가 냈다 이런 네. 경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네. 연금저축도 준비 안 하셨다 이렇게 가정하게 된다면 연말정산하고 나서 세금을 이제 오히려 30만 원 정도를 토해내는 경우가 됐을 거고요. 반대로 지금 이제 집 마련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세액공제 혜택도 있고 하니까 매달 10만 원씩 따박따박 열심히 저축하셨던 주택청약 네. 저축하셨던 경우 그리고 보장성 보험도 알차게 네. 이렇게 세액공제로 제출하시고 여기에 연금저축도 준비를 잘 하셨던 분의 경우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제 보너스로 예. 정말 13월의 월급처럼 64만 원 정도의 환급금을 받으시게 되겠죠. 여기에다가 IRP까지 추가하셨다라고 한다면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쯤 된다고 한다면 정말 13월의 월급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 차이가 사실은 마이너스 30만 원과 네. 플러스 6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거의 뭐 요 두 가지만 놓고 봐도 95만 원의 차이가 그렇죠. 있고 여기에 좀 전에 말씀드린 IRP까지 추가한다면 거의 뭐 14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연금저축을 탄탄하게 준비하신 분은 뭐 토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자, 여기서 이제 민경성 전문가님 13월에 월급을 이제 받으시는 우리 근로자분들은 아싸 뭐 사야지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어떻게 요거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노! 안 됩니다. 네, MC님, 이 네. 13월에 월급 받으면 네. 대부분 지금 말한 것처럼 써버리는데 네네. 국가에서 네. 굳이 연금저축을 통해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어떤 네.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세금을 잘 네. 냈으니까 고맙다. 어차피 세금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뭐냐면 노후 준비 잘하라고 해주는 거예요. 노후 준비 잘하라고. 저축하면서 세금도 아낄 수 있게 해주는 건데 네. 세제 공제를 받으면 약 연간 66만 원 정도 세제 공제를 받거든요. 네. 근데 이 돈이 환급된다고 본다면 1년으로 봤을 때는 작은 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건 1, 2년이 아니라 그렇죠. 2, 30년 하거든요. 예를 들어 20년 정도 한다고 하면 이 돈이 총 원금으로 따지면 1,300만 원 정도 돼요. 네. 그리고 이걸 3%만 운용을 해도 1,8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조금 더 운영 잘하면 와. 2,500만 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오. 근데 은퇴 이후에 네. 월에 단돈 10만 원이라도 꼬박꼬박 나온다면 맞습니다. 생활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저희 부모님도 그렇거든요. 저희 70 넘은 부모님도 네. 10만 원이 아쉬워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3월에 월급으로 돌려받은 돈 그냥 뭐 외식 한번 하고 네, 몰래 비상금으로 숨겨놓고 이러지 마시고 네.
잘 운영을 하셔가지고 노후 준비에 보탬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 정말 아주 탄탄하게 설계를 지금 해주셨거든요. 우선은 연금 저축 상품을 꼭 준비를 하시고요. 그 상품을 통해서 받는 이 세액공제 혜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노후 준비를 하시면 2배, 3배로 이렇게 탄탄하게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민경성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은 사실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차이도 크게 체감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자,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연금 준비 아직 안 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이제 준비를 막 해야겠다 하고 마음 먹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주저하지 마시고요. 지금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229번 서울 전화 6676-029번으로 무료 전화해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8181 누르시고요. 문자창에 연금 이렇게만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배수민 전문가님, 사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두 위기를 겪긴 했지만 주식시장은 참 이렇게 활발하게 잘 돌아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연금저축 펀드는 좀 수익률이 좋다 하고 연금저축보험은 조금 미미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미 연금저축 펀드가 아니라 보험으로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 기회에 좀 해지를 하셔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네, 이제 연금저축 네.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해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16.5%라는 기타 소득세를 부과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계좌 이전 제도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앞서 MC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저축 보험으로 준비하셨던 분들은 네. 뭐 주식이 올라갔던 내려갔던 그 낮은 금리로 네. 계속 굴러가는데 이제 다른 사람 연금저축 펀드로 준비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선 배가 아프죠. 예, 시원시원하게 네, 올라갔습니다. 수익률이 정말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즘에 조금 한 30대, 40대 이런 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연금저축 보험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계좌 이전 제도를 설명을 드리는데 네. 이 계좌 이전 제도라는 거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연금저축 계좌를 해지하고 다시 준비를 하시는 게 아니고 네. 여기에서 이제 얻는 그 해지환급금을 기타 소득세를 내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뭐 뱉어내야 되는 거 없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일을 했을 때는 세액공제, 이 세제 혜택 때문에 이제 연금저축 보험을 준비하셨다가 일을 그만두고 이제 전업주부가 되면서 네. 이제 소득이 없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세제 혜택을 딱히 받으실 이유가 없는데 달마다 이 연금저축 보험 같은 경우에는 달마다 꼭 내셔야 되기 때문에 이 달마다 납입하는 게 조금 부담이 된다 이러신 그렇죠. 분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해지하지 마시고 연금저축 펀드로 계좌 이전을 하시고 연금 재원도 좀 꾸준히 관리를 해서 네, 꾸준히 이어갈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연금저축 펀드에다가 IRP까지 더해서 700만 원 한도를 꽉 채워가지고 나중에 환급을 받으시게 된다면 네. 한 115만 5천 원 정도를 이제 환급금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을 가지고 네. 뭐 큰 돈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115만 원이라는 세액 환급금이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봐 드리면 네. 요즘 예금 금리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죠. 한 1.25% 정도 되는 예금에다가 목돈을 맡기면 어느 정도를 맡겨야 이 115만 5천 원 정도의 수준에 달하는 네. 이자를 받을 수가 있냐면 네. 약 1억 1천만 원 정도를 목돈을 묶어놔야 1년에 이자로 116만 원을 받는 거거든요. 이자가 너무 짜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축해가지고 네. 그냥 700만 원 가지고 115만 5천 원을 돌려받는 건 굉장히 큰 그런 금액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펀드로 저희가 이제 뭐 굉장히 공격적으로 무슨 대박을 노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요즘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도 있고 또 요즘에 뭐 미국 국채 금리도 오른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요즘 한 2월 들어서 다들 주식으로 재미를 못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냥 은행 금리보다 조금 더 높게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수준으로만 좀 투자를 하신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세액공제 환급에다가 더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잘 신경 써서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많은 분들, 그러면 나는 수익을 크게 할 수 있는 펀드를 하기 위해서 해지해버려야겠다 하셨을 텐데요. 계좌 이전 제도라는 게 있다고 하니까 또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02-6676-022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를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요, 박성일 전문가님, 많은 분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전화가 들어왔네요. 전화 한번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저 네. 한 가지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제가 지금 개인 연금 저축 보험을 들고 있는데, 네. 지난 1월에 납입 네. 만기가 됐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내년 2월에 퇴직을 하거든요. 네. 근데 1년 동안 제가 연금저축 보험을 들어야 될지, 그래서 세액공제를 받아야 될지, 아니면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그냥 안 드는 게 더 유리한 건지. 만약에 보험을 안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연금저축 펀드가 있는데, 네. 보험하고 펀드의 차이점은 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정말 체계적으로 질문해 주셨고요. 내년 2월에 퇴직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한 30대 정도 목소리로 들어가지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시청자님. 자, 그럼 우리 박성일 전문가께서 네. 우선 답변해 주실까요? 일단 퇴직을 앞두고 계시고 그리고 또 아직은 이 연금저축 보험의 납입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시라 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연금저축 펀드로 계좌 이전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같은 아니, 상황에서는 근데요. 좀 더 유리할 네? 것 같고요. 제가 네. 1월에 납입을 만료했거든요. 1월 달에 납입을 끝나셨다면 네, 네. 그렇다 하시더라도 네. 사실은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을 하시게 된다면 네. 오히려 뭐 지금 가지고 계신 연금저축 보험에 적용되는 예정이율보다는 훨씬 더 그래도 나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연금저축 펀드로 계좌 이전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과거에는 보험사에 가서 먼저 신청하시고 또 이전하게 될 증권사에 가서 또 신청을 하셔야 되는 방법이었었는데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전하시게 될 증권사에 가서 신청을 하시게 된다면 금융기관끼리 알아서 연락해가지고 해결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간소하게 이제 절차도 간소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오히려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이전하셔가지고 거기다가 원하시면 뭐 400만 원 한도로 또 추가를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운영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럼 생각합니다. 납입이 완료됐는데도 계좌 내실 이전하실 수가 수 있죠. 있다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험과 펀드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 달라 하셨거든요.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저축 보험의 경우에는 적용되는 예정이율 자체가 워낙 낮죠, 요즘에.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은 그 금리 정도로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다만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종신연금으로 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 펀드의 경우에는 종신연금은 아니고요. 네. 확정 기간형으로만 개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나는 언제 내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종신형으로 받고 싶다 하신다면 연금저축 보험이 그 부분에서 좀 더 유리하고요. 네. 그렇지 않고 나는 그래도 좀 더 수익률을 추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하시는데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드리면 네. 이건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연금 개시하기 전까지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해 놓고 막 굴리세요. 네. 그리고 개시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연금저축 보험으로 옮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종신형의 그렇죠. 혜택을. 그렇게 하신 분을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네.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드릴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시청자님, 네. 네, 어느 정도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네. 예, 저희가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방송 네. 끝나고 다시 연락을 드리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납입 완료를 하신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좌 이전 제도라는 게 이렇게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다른 우리 시청자분들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희 전문가님, 그러면은 이제 연금을 준비할 때 비과세냐, 세액공제냐, 네. 요 안에서 또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네. 사실 비과세 연금과 세액공제 연금을 항상 헷갈려 하세요. 네. 그래서 비과세 연금 준비해 놓으시고 연말만 되면 저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팀장님 제가 준비한 게 세액공제가 되는 건가요? 라고 맨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을 세제 적격연금이라 부르는데 이거 지금까지 저희들이 설명드렸던 연금저축보험이죠. 네. 그리고 반면에 납입하는 기간 동안은 세액공제 혜택이 전혀 없지만 네. 나중에 연금을 개시할 때는 이자 소득세도 안 내고 연금 소득세도 전혀 내지 않는 그 연금이 바로 비과세 연금, 그러니까 세제 비적격 연금입니다.
근데 이제 그 비적격 연금 안에서도 두 종류가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연금저축보험에서도 이제 연금저축보험과 연금펀드로 구분을 하듯이 조금 더 안정적을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연금보험, 비과세 연금보험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내가 그래도 조금 더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신다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변액연금으로 준비하시게 된다면 비과세 중에서도 조금 더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비과세냐 세액공제냐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분들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8181, 샵 8181 누르시고요. 문자창에 연금 이렇게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요. 민경성 전문가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뭐 세액공제로 준비했을 때 유리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비과세로 준비했을 때 유리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어떻습니까? 네, 연말정산 시에 사실 고려할 사항들이 매우 많지만 네. 단편적으로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간다고 보면은 일단은 2020년도에 세금 폭탄을 맞으셨다. 그러면 연금저축을 먼저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거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제외하면 나머지 공제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먼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맞벌이와 외벌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말정산을 각각 하기 때문에 세금적 공제받는 혜택들이 줄 수밖에 없어서 이런 경우에도 연금저축을 먼저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부양가족 수, 양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인적 공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세금을 좀 토해낸 경우가 덜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비과세를 준비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무직자나 주부분들, 그러니까 연말정산 하지 않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더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소득자, 세금 피할 수 없잖아요. 네. 둘 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고소득자이신 분들은 두 개 다 준비하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연금 아직 준비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이제 막 준비해야겠다 하고 마음 먹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229번, 서울 전화 6676-0229번 무료 전화로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박성일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요 연금저축 준비할 때 요것만은 기억하십시오 하는 꿀팁이라는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작년에 그 일시적으로 풀렸던 제도인데 좀 연장된 건데 그래서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50세 이상이시라고 한다면 연금저축 보험이든 연금저축 펀드든 좀 준비를 제대로 하실 필요가 있는 게 2022년 12월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늘었습니다. 기존에 400만 원이잖아요. 네. 22년까지는 600만 원 한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훨씬 더 커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세 이상이시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좀 반드시 챙기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오늘 13월에 월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13월에 월급인 이 연금저축 보험을 보험으로 준비하시든 펀드로 준비하시든 이걸 연말 돼서 준비하시게 되면 한 번에 목돈을 내셔야 되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부터 미리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부담이 덜할 수 있고 훨씬 더 마음의 평화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13년 후에 내 월급 그리고 23년 후에 내 월급, 그러니까 노후 자금이죠. 이런 것들 지금 당장 준비하시는 게 나중에 은퇴할 때 다 돼가지고 막 준비하려면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준비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지금 바로 노후 준비 탄탄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보험 하디슈 연금 저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주요 내용 최종 정리해보겠습니다. 13월의 월급까지 두둑하게 연금 저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든든한 노후 준비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상품 준비하신 분들 수익률 때문에 해지하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계좌 이전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이죠. 50세 이상인 분들은요. 공제 한도가 확대됐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금 저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02-6676-0229번, 서울 전화 6676-0229번 무료 전화로 열려 있고요. 문자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8181 누르시고요. 문자창에 연금저축 이렇게 적어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